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국에 다시 나온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역시 한국에 오면 아직도 익숙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또 길에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우리 우행 19분을 만나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자, 지금 온 지 한 달도 됐는데 이곳 평택에서만 5분을 또 길에서 뵀습니다. 확실히 이곳이 좀 미군 부대 근처라서 그런지 많이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과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한국에 나와서 좌충우돌, 한국의 문화를 모르고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와 이거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맞아 나도 그랬지 이런 점들 오늘 한 12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한국에 나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조심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운전 매너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안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강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죠. 뭐 LA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은 타지에서 LA 코리아타운 왔다가 너무나 분위기도 좋고 한국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한 곳 먹고 걸어서 2차를 가려고 이 코리아타운 한복판을 진짜 겁도 없는 거죠. LA 계신 분들은 야 미쳤어 이런 소리 나올 텐데 걷다가 그냥 깡패들한테 만나갖고 맞았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CCTV가 워낙 발달돼 갖고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미국에서 권총강도 만나는 것만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교통사고입니다. 도무지 이 차가 세워줄 생각을 안 해요. 양보한 차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에 제가 발을 내딛잖아요. 그럼 더 빨리 달려옵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완전. 나 먼저 지나갈 테니까 나 지나간 다음에 너 건너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해도 도무지 안전하고 있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저번에 어떤 차는 갑자기 저는 이쪽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던 차가 유턴을 하면서 여기 모자라니까 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확 꺾어서 가는데 와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차 발로 걷어찰 뻔했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대 때 30대 때 한국 나왔을 때는 좀 싸웠어요. 한국에 차 매너 갖고 그래갖고 막 드립 때 싸운 적 있어요. 막 뭐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럼 나와서 너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면 내 차에 비하면 똥차 같은 거 갖고 왜 끌고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치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싸우진 않는데 그날은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바로 제 앞으로 확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는 신호등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시고 횡단보도 앞이라도 조심하세요. 치임은 아픈 쪽은 사람입니다. 차가 아니에요. 저 죽고 나서 저 어디 병신되고 나서 뭐 누구 책임이나 이거 따져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나마 이곳 안정리 앞에서 차를 딱 세워주는 사람 보면 다 미군이에요. 미군.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미국처럼 뭐 라이턴 하기 전에 한 번 세운다. 이런 차 보기 힘듭니다. 원래는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법은 법이에요. 근데 법은 미국하고 똑같은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면허증을 들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거수증.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학원에서 일정 시간 이수를 하고 남은 거기서 바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가격이 한 85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85만 원에서 88만 원 사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학원 가서 그냥 80만 원 내고 한번 다시 공부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 연수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갖고 뭐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운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운전을 못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한국 연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시험 패스하고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한국 연수 같은 거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 얘기하고 한국 도로 연수 같은 걸 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냥 500불 내고 제가 안전하게 다니는 게 낫지 500불 안 내고 그냥 미국 생각하고 운전했다간 저는 한국에서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저는 헷갈리는 게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를 주차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 차는 보도 블럭 위로 차 바퀴가 절반이 올라왔는데 저걸 놔두지? 미국 같으면 바로 토행인데 어떻게 여기는 인도인데 오히려 차가 올라왔지?
근데 뭐 어떻게 여기는 차를 대면 차가 2차선인데 왜 한쪽 차선밖에 못 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교통을 막는데도 이게 왜 아무도 토행을 안 해 가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솔직히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가면 진짜 운전할 때 차 조심하시고요.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차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뭐 요령껏 피하는지 뭐 이런 같은 것 좀 한번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뭐 500불이 아깝다면 아까울 수도 있는데 80 몇만 원이면 500불 조금 더해요. 근데 500불 주고 한번 도로 연수 받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도무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팀 문화죠. 예. 한국에서 이제 팁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막 왔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나가려면 뭔가 뻘쭘할 때가 있어. 게다가 오늘 서비스를 너무 잘 받았어. 뭔가 뻘쭘할 때가 있는데 팁은 없어요, 한국이. 예, 팁을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예, 팁 주는 데는 어디 아가씨 나오는 술집이나 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팁 문화가 원래 없고 택시 탈 때도 팁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배달 오는 것도 팁 없습니다. 배달 오는 것도 그분들이 다 그 배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뻘쭘한 경우가 있는데 이 팁을 그래도 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같은 데서 뭐 사람들이 좀 단체로 왔는데 고기 서빙해 주시는 이모님이 와서 뭐 고기도 잘라 주시고 좀 뒤집어 주시고 그러면 또 고맙다고 조금 뭐 한 1-2만 원 사례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히 팁 드리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갖다가 뭐 미국에서 왔다고 자꾸 드리면요. 그게 사실상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팁 드림 좋아합니다. 예. 팁 드리면 당연히 고맙습니다 해요. 예. 근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예. 몇십 년 전에는 그 아는 분이 한국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가서 팁 놨더니 그 식당에 계신 이모님이 승질 냈다고 "내가 어디 술집 아가씨인 줄 아냐고. 어디서 수작질이냐고." 요거도 먹었다는 예. 30년 전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팁 드리면 좋아하고요. 팁 말고 저도 뭐 제가 가는 치과에다가 음료수 같은 거 좀 사다 드리고 빵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뭐 몇 번 가다가 "야 날 더운데 음료수 하나씩 커피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그러고 와서 커피 사다 드리면 아무래도 사람이 뭔가 오가는데 뭐 친절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뭐 한국에서 꼭 이렇게 돈으로 주는 팁이 의무 뭐 이런 같은 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는 택시 같은 거 타면서 이제 팁이라는 게 유일한 팁이라는 게 잔돈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뭐 한 뭐 9,000원 정도 나왔는데 한 8,500원 정도 나왔는데 뭐 만 원짜리 뛰면서 "아이고 잔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택시도 다 교통카드로 내거나 크레딧 카드로 내니까 택시도 팁을 주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선 제가 차 운전을 안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한국에 잘 돼 있죠. 그리고 네이버 맵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운전하면 T맵. 그다음에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하면 네이버 맵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티머니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티머니 카드는 어느 편의점 가든 간에 뭐 CU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고요. 혹은 뭐 지하철역에도 살 수 있고 거기다 이제 금액을 충전해서 쓰면 되는데 티머니 말고 이제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면 교통카드 겸용 뭐 체크카드 같은 거 이거 받으시면 편해요. 돈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그거 받고 나니까 아주 편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요. 제가 다니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버스 되죠. 마을 버스 되죠. 다른 동네 버스도 되죠. 광역 버스도 되죠. 근데 지하철 되죠. GTX도 됩니다. 그 대신 안 되는 건 뭐냐? 열차는 안 돼요. 열차는 뭐냐? KTX, ITX, 근데 뭐 무궁화호, 그다음에 뭐 예서 고속버스, 그리고 또 요즘에 SRT 이런 것들은 따로 티켓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국에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다닌다 그러면 앱을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KTX 앱, 그다음에 SRT 앱 이런 거 같은 거는 여러분이 거소증 받고 한국 와서 실명 인증 전화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설치하면 진짜 고생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 갖고 그냥 주말이었는데 예, 토요일이었는데 가면 티켓이 있으려니 하고 갔더니 없어요. 3시간 뒤에 거나 한 장 남았대요. 없어요. 주말에는 티켓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보지. 이곳 평택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이 연결돼 있어요. 예, 1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 끝에서부터 요 1호선 끝 온양온천 다음 역이 1호선 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 거의 3시간 걸릴걸요. 한 2시간 반, 3시간. 그거를 다 타면 제가 알기로 한 3,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곳 평택역에서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가봤어요. 야, 2시간 걸리는데, 예. 그게 또 주말이니까 서서 2시간이니까, 와, 은근슬쩍 힘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날 당일날 새벽만 하더라도 티켓이 있어요. 한 장, 두 장은.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뭐 계획을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렇게 세워놓지는 않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10시에 서울을 가야 된다. SRT 티켓을 사야 된다. KTX 티켓을 사야 된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티켓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단지 앱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가는 것만 예약해야 될까요? 예, 오는 것도 예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집에 올 때 2시간 엄청 지하철 타고 오시던가 아니면 택시비 한 10몇만 원 들였고 서울서 이쪽까지 오시던가 예, 서울서 이쪽까지 한 1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내고 오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중교통이 많지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약이 필수입니다. 옛날에는 그 예약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게 발달 안 됐을 때는 먼저 가서 티켓 산 사람이 임자였죠. 근데 요즘엔 다 예약입니다. 예, 예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한국에 있던 당시도 설날, 추석 뭐 이렇게 좀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럴 때는 뭐 며칠 전에 일부러 여객 가서 미리 티켓을 사놓고 그랬어요. 예, 그때 당시도 예약이 온라인으로 없었으니까 미리 역에 가서 티켓을 사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오히려 괜찮아요. 주중에는 오히려 괜찮은데 주중도 출퇴근 시간은 비껴가야 됩니다. 예, 그때는 또 티켓 없는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뭐 추석이라든가 무슨 설날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 특별한 연휴가 아닌 이상 보통 주말은 한 하루 전에만 보면 티켓은 웬만한 곳은 있습니다. 인기 좋은 곳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름 베케이션 시즌 때 그럴 때 뭐 인기 좋은 데 있잖아요. 뭐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뭐 이런 데는 또 티켓이 미리 매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미리미리 티켓을 사놓으시면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에 비해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자기 차로 많이 가기 때문에 미국의 엠트랙 같은 거, 예, 이런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티켓이 모자란 경우가 드물긴 해요. 예, 아주 뭐 특별한 날, 레이버데이, 뭐 독립기념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뭐 모자란 경우가 드뭅니다. 예, 오히려 비행기 표는 모자란 경우가 많이 있죠. 비행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차 전쟁입니다. 야, 이건 한국은 제가 운전하기 싫은 게 운전 싫은 건 둘째치고 주차장 찾는 겁니다. 평택 시내만 가도 주차장 찾기 힘들어요. 이거 진짜 가기가 싫어. 차 끌고 평택 시내 나가기가 싫어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 이 주차 잘못하면 진짜 배 숨 훅 들이마시고 문틈 이만큼 열고 나와야 됩니다. 옆에 차 또 쿵 하면 또 한국은 그거 물어줘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옆에 차 좀 쿵 해갖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쿵 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차 보면 문 옆에 문콕 방지 스티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예, 한국은 문콕 한 번만 쿵 해도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차 공간 좁은 것도 스트레스. 그리고 평택 시내 가면 공영 주차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주차비는 솔직히 싸요. 예, 뭐 서울도 비싸다고 그래도 뭐 뉴욕에 비하면 웃음 나올 거고요. 예, LA 주차비에 비하면 야 그래도 한국이 싸다 이런 생각은 들 겁니다. 그런데 뭐 평택 같은 데는 솔직히 주차비 부담스러워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에 들어가면 와 차대기가 그 안에서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몇 바퀴 삥삥 돌고 그런 게 힘들어갖고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시내 안 나가요. 예, 스타필드 백화점을 많이 가는데 스타필드 백화점이 좋은 게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 평택과 안성, 예, 안성 스타필드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무료예요. 주중에 가면 주차장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주중 낮에 뭐 한 11시쯤, 예, 이때쯤 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바로 코앞에다가 차를 딱 댑니다. 여름엔 너무 좋아요. 예, 날 더운데 에어컨 켜고 차 끌고 와서 평택 스타필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딱 차를 대고 차에서 딱 나오면 잠깐 후끈하고 문을 열자마자 안에 에어컨 바람이 샥 나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위로 올라가면 극장 있고 사우나 있고 예, 그곳이 천국입니다. 게다가 거긴 또 주차장도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와의 전쟁, 이게 꽤 신경 씁니다. LA도 요즘에는 제가 LA를 가면 아이고 주차 힘들어요. 왜? 발렛 파킹,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발렛 파킹 아니면 주차를 못 합니다. 예, 힘들어요. 라스베가스는 저기 호텔에 있는 데 말고는 주차장 걱정 안 해요. 어디 가면서 주차장 모자랄까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주차장 제일 악명 높은 곳은 맨하탄이죠. 예, 맨하탄 요즘에 뭐 입장료까지 받으니까 도시 들어가는데 돈까지 받으니까 맨하탄 거기는 뭐 주차하면 뭐 하루에 뭐 돈 100불도 우습게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곳이고 어디든 간에 다운타운이 주차가 좀 힘든데 LA 다운타운도 요즘에는 뭐 발렛 파킹, 무조건 발렛 파킹. 그리고 한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다른 식당 2차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려면 또 가서 또 발렛 파킹. 그러니까 발렛 파킹 비용이 코리아타운이 싼 편이에요. 그래도 한 5불 때면 발렛 파킹하고 뭐 비싸봤자 10불 몇이죠. 원래 발렛 파킹 뭐 비벌리 힐스나 웨스트우드 쪽에 가면 보통 발렛 파킹 한 20불 이상 받죠. 2, 30불 받으니까 발렛 파킹이 그래도 코리아타운이 싼 편이라고 하는데도 그거 다닐 때마다 발렛 파킹 돈 내봐요. 아우,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현찰을 요즘에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는데 LA 갈 때는 현찰을 꼭 예, 잔돈을 넣고 다닙니다. 하도 그놈의 발렛 파킹 그리고 동전도 넣고 다닙니다. 예, 그 동전 집어넣는 주차기 있죠. 예, 그것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카드로 되면 좋은데 카드로 안 된 기계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괜히 동전 없어갖고 기껏 주차장 찾았는데 저번에 예, 동전 없어갖고 주차 못했습니다. 예, 놓고 갈 수가 없어요. 티켓 때문에 요즘에 모르겠어요. 파킹 티켓 한 돈 100불 하잖아요. 예, 너무 비싸갖고 LA 같은 데는 좀 그게 있는데 예, 한국 뭐 주차하는 게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왜 차를 끌고 평택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이게 뭐 최고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 뭐 한국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홀로 계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별하시고 이제 혼자 계시고 그런데 미국에서 많이 외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 계시면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편하고 생활 반경도 다 가깝고 또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주변에 걸어서 마켓도 갈 수 있고 뭐 음식도 배달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한국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 식당 가게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서울은 혼밥 문화가 있어서 혼자 밥 먹는 식당, 뭐 혼밥, 뭐 환영, 심지어 혼술 환영 이렇게 적혀 있는 식당들도 종종 있는데 이곳 지방만 하더라도 그게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적어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동네 커뮤니티로 중고 물품도 팔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당근 커뮤니티가 있어요. 당근이 있는데 당근 커뮤니티에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 혼밥 먹을 만한 데 있나요? 어느 동네인데? 뭐 이런 같은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혼밥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라고 대답 나오는 건 별로 못 봤어요. 평택에서. 아예 못 봤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적어 놓는 게 어디는 바가 있어서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어디는 주중에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혼자 가서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드실 만한 음식도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24시간 뭐 해장국집, 뭐 설렁탕집 이런 데는 혼자 가도 뭐 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겸상시켜 주는 경우가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혼자 가서도 4인용 테이블 먹고 있으면 자리 모자른다고 다른 사람 옆에 앉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직도 이제 좀 지방 같은데 뭐 시장 같은데 이런 데 인근에 있는 식당 같은 데고 바쁜 데 있죠. 네, 이런 데는 그냥 4인용 테이블에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다른 분 또 혼자 오시면 이쪽에 좀 앉혀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같이 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별로 이제 혼밥 예, 뭐 그런 데는 오히려 괜찮은데 동네 이제 고깃집, 돼지갈비집 무조건 2인분 시켜야죠. 예, 숯불이 우선 나오니까 2인분 시키고 기본적으로 반찬이 나오니까 2인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혼자 가서 2인분 먹는다 하더라도 눈치 보여요. 그리고 저녁 때 바쁠 때는 혼자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해 구하고 이게 좀 예, 저희가 지금 한 명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만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제가 보니까 아침 식사는 동네 어디 해장국집 같은데 이런 데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혼자 먹기 괜찮고요.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시장 같은 데 가면 혼자 먹고 남이랑 같이 테이블을 갖다 겸상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시장은 바쁘니까. 그래서 시장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런 데 괜찮고 또 혼밥 먹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의 푸드코트입니다. 백화점 푸드코트가 오히려 혼밥 먹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타필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안에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죠. 주말 같은 데는 테이블 찾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전 주말에 안 갑니다. 근데 안에 식당이 한 50개, 4, 5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는 뭐 널널하니까 거기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벨 받아온 다음에 제가 자리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가 뭐 제 가방을 하나 던져놓든 웃도리를 하나 벗어놓든 뭐 안경을 좀 벗어놓든 그러면 남이 와서 앉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주중엔 텅텅 비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CCTV가 많아서. 그 자리 찜하는 건 이제 그렇게 찜하면 되더라고요. 제 사물 하나 갖다 놓고 띵동 하고 뭐 벨이 부르르 울리면 가서 음식 갖고 와서 먹으면 거기는 혼밥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 제가 심지어 그 스타필드에서도 우리 우영 식구를 만났어요. 작년에는. 자, 그래서 혼밥 먹는 게 지방 도시가 조금 더 힘들다. 서울은 아예 혼밥 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망하지 않게 무슨 독서실처럼 옆에 칸말까지 있고 앞에 전화기 있죠? 예, 전화기 보면서 밥 먹어요. 전화기 이렇게 딱 걸 수 있는 예. 이런 데까지 있어요. 1번은 혼밥 문화 아주 쉬워요. 1번은 어디 가든 간에 혼밥 먹어도 전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은 이런 동네인데 미국도 그렇죠. 뭐 미국도 미국 레스토랑 가봐요. 데니스 가면 다 바 있잖아요. 예, 어디 가든 간에 혼밥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미국도 고급 레스토랑 갖고 혼자 먹는다? 이거는 조금 뻘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혼밥을 먹으려면 조금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여의치 않다. 배달이 미종 아닙니까? 예. 한국 배달시키면 됩니다. 집으로 배달시키면 되고 아니면 편의점 가면 이것저것 먹을 거 많아요. 예, 삼각김밥, 그다음에 컵라면 종류 이런 거 미국에 없는 거 너무너무 맛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월남국수, 해장국, 근데 칼국수,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죽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핫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닭꼬치도 있고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떡갈비도 있고 맛있는 거 많기 때문에 뭐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그걸 드셔도 되고 별로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맥주나 이거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야 편의점 가갖고 캔맥주 하나. 근데 거기 닭꼬치 예 그거 한 2개 이렇게 딱 싸갖고 그 닭꼬치 드시면서 맥주 한 캔 딱 드시면 전혀 출출하지 않고 너무 배부르지 않고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 집에 싸갖고 갖고 먹는 거 궁상스럽다 그러면 또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있죠. 예 거기 앉아서 그거 드셔도 괜찮아요. 한국은 그 바깥에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소주를 드셔도 되는데 뭐 소주는 혼자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녁을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애매모호해요. 어디 식당 가서 한 끼 다 먹기는 배부르고 좀 가볍게 먹고 싶은데 아 이거 혼자 집에 와서 먹기는 좀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예 편의점 가면 돼요. 편의점 갖고 맥주 한 캔, 꼬치 2개, 혹은 뭐 맛있게 생긴 과자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딱 시켜 갖고 딱 먹으면 별로 부담도 안 되고 딱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1번이 좋아. 1번은 그 시장 어귀 같은데 뭐 동네 어귀 같은 데 가면 그냥 서서 맥주 먹는 거. 예. 남하고다 사이 그러면 생맥주 하나 딱 뭐 200엔 300엔짜리 아직도 그런 거 있어요. 200엔 300엔짜리 꼬치 하나에 150엔 200엔 그래서 꼬치 한 2-3개 구워 먹고 요거 맥주 먹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 주는 거니까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혼밥 문화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주가탁 가도 혼자 먹기 힘든 음식은 뭐 전골이라든가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곳은 기본 2인분 이상 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제가 가서 2인분 먹을게요. 네, 그래도 뭐 솔직히 2명이 오면 2인분에 끝나지 않고 보통 한 4인분은 먹으니까 솔직히 그 좀 눈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이다. 그러면 뭐 혼자 가서 먹어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요령 좀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6번째, 요즘엔 한국도 식당에 브레이크타임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브레이크타임이 미국에도 있긴 있죠. 예. 왜냐하면 8시간 이상 일하면 미국에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일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잠깐 열고 나머지 시간 동안 니들 쉬라 그러고 와서 또 저녁 시간 때 오픈해갖고 한 사람 갖고 하루를 다 돌리는데 오버타임을 안 주려는 이런 꼼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미국에서 오버타임 페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브레이크타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사 잘 되는 식당 브레이크타임이 없죠. 예, 계속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타임이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특히 조그만 식당들이 브레이크타임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좀 쉬야죠. 밥도 먹고. 옛날에는 이제 분위기 안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점심시간 바쁠 때 우르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2시, 3시 그때쯤에 늦은 점심 드시면 그때도 드시다가도 손님 오면 입에 뭐 열무김치 씹다가도 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또 해 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람들 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점심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과 미국과 다른 건데 미국은요. 직장에서 내가 런치 타임을 '나는 오늘 한 3시 먹고 싶은데 나 이따 3 시에 런치 타임 쓸게.' 그래도 오케이인 경우가 많아요. 뭐 무슨 뭐 패스트푸드점처럼 뭐 쉬는 시간이 딱 정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I don't care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꼭 같이 먹어야 되는 뭐 법도 없고. 근데 한국은 이제 점심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2 시부터 1 시간 사이다. 그럼 12 시부터 1시 사이에 밥을 먹어야지 혼자서 전 지금 배가 안 고픈데 이따 3 시에 밥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이게 또 눈치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회사 근처에 가면 점심시간 그 1 시간 동안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갑니다. 샥 비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혼자 가서 4 인용 테이블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요령이 뭐냐면 2 시만 돼도 1시 반만 넘어가도 식당이 썰렁해져요. 그때 가서 혼자 먹어도 눈치 안 봐요. 다른 테이블 비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쪼끔 늦게 드시면 돼. 아니면 쪼끔 일찍 가시면 돼. 한 11 시에 가시든가. 그러면 인제 보편적으로 비어 있어요. 근데 제일 바쁜 시간 뭐 12 시부터 1시 사이 뭐 이때는 가면 테이블이 미어 터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서 한 테이블이요? 그거는 좀 분위기가 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몰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일 좀 보고 요거 일 좀 보고 안 배고프니까 이따 요거 일 다 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지. 그러고 와서 3 시에 쫄래쫄래쫄래 제가 좋아하던 식당을 딱 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분위기가 반쯤 불 꺼져 있고 사람들끼리 밥을 먹다가 이렇게 봅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인가요?" 이랬더니 "예 저희 브레이크 타임 5 시까지인데요."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끼니를 놓쳤어요. 그래서 배고픈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타이밍 놓쳐 갖고. 무슨 다른 일 보다가 점심시간 쪼끔 넘었는데 별로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이따 다른 데 가서 먹어야지." 했더니 어느 곳은 갔는데 2시 반인데 벌써 브레이크 타임이야. 2 시부터 4 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그래서 2 시에 갔는데도 브레이크 타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3 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한 2 시부터 5시 브레이크 타임이 많이 쓰는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안 겹칠라 그러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식당은 그런 데 가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요즘엔 다 키오스크 근데 테이블마다 이만한 타블렛 PC 하나씩 다 있죠. 그걸로 주문을 하는데 그거 주문도 이제 앉아서 그거는 급하진 않아요. 내 테이블 앉아 갖고 야금야금 보고 주문하면 되니까 급하진 않는데 이게 급한 게 뭐냐. 햄버거 가게, 커피 가게 이런 데 가면 이만한 키오스크가 계산기 옆에 있습니다. 계산기 옆에 있는데 그걸 주문하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요. 하다 보면 뭐가 안 넘어가. 뭐지 막 진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근데 이게 샌드위치 하나 시키는데 그냥 샌드위치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눌렀는데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지? 화면 보니까 뭘 선택 안 했대. 뭘 선택 안 했냐? 도로 스크롤 해 갖고 올라가니까 뭐 빵을 어떤 거로 선택하겠냐. 선택했어요. 또 밑으로 내려 갖고 결제하니까 또 안 돼. 뭘 또 선택 안 했대. 그럼 뭘 또 선택하지? 쭈루룩 올라가니까 무슨 소스를 선택 안 했대. 선택했어요. 또 누르니까 또 안 돼. 또 뭘 선택 안 했다는 거야. 또 쭈루룩 올라가고 오니까 뭐 포장하겠습니까? 여기서 먹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선택. 에이. 그리고 탁 누르니까 그때 결제가 되더라고. 뒤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뒤에 사람이 있으면 진땀 빼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타코벨에 가서 처음에는 헤맸어요. 요즘에는 뭐 아예 타코벨 키오스크는 눈 감고도 타사삭 합니다. 그리고 버거킹 가 갖고 받은 쿠폰 있죠. 이런 거 같은 거 적용하는 것도 막 아주 눈 감고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전화기로 쿠폰이 날라 갖고 QR 코드 나왔는데 뭐 그거 적용하고 디스카운트 받고 뭐 하고 하면 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냥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하란 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당황해서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황해서 자꾸 어버버버버버 하다가 땀 삐질삐질 흘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나는 소리 나오고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먼저 하세요 이 소리 나오고 나만 바보 같아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뭐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꿋꿋이 사람 없을 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예, 버스 타고 다니고 길에 다니면 웬만한 젊은 세대 다 이어폰 끼고 다닙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예, 소리 안 들리는 이어폰. 근데 그게 되게 유용합니다. 예, 저도 노이즈 캔슬링은 맨날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니냐? 대중교통 이용하면 시끄럽잖아요. 예, 버스 안에서도 시끄럽고 바깥에 소리도 시끄럽고 또 버스도 아무래도 설커덩설커덩거리고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하기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다니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저 실례합니다. 이보세요." 그럼 못 듣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 이 젊은이들이 되게 싸가지가 없네. 어른이 말을 시켜도 대꾸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어폰이 요즘엔 무선 이어폰 조그만 거고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이제 머리가 길면 이게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길 물어보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아무도 없어 갖고 젊은 친구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면 젊은 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신용이 나누면 그분들 "예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시면 되고 뭐 남 어깨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진짜 급할 때 뭐 그거 아니면 그런 건 뭐 서로 실례니까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국에 다니면 또 한국에서도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십니다. 저도 그 동네 처음 갔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 동네 구경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또 그런 또 기분을 아니까 "아 저도 여기 처음 와 봤는데요." 예 "못 찾으시는데요?" 그러면 "아니 여기 지하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 "그럼 저쪽에 표지판 있으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 보실래요?" 예. 같이 가서 제가 같이 저도 보고 같이 읽어요. 예. 저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고마워하시지. 그래서 서로서로 돕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과부사정 호래비가 알고 호래비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더 잘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 좀 유념하셔 갖고 젊은 친구들이 대답 안 한다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이어폰 낀 비율이 꽤 많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한국은 병원에 가는 게 되게 쉬워요. 미국같이 예약을 하고 뭐 하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서 뭐 유명한 교수님 만나는 건 예약해야죠. 그렇지만 감기 걸렸다. 갑자기 뭐 알러지인데 뭐 이런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싶다. 그러면 뭐 예약이 뭐 쉬워요. 예약을 해도 쉬워요. 뭐 제가 치과를 가도 전화 오면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대요?" 그러면 뭐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오늘 꼭 오시려면요. 오늘 한 4시 이후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오늘은 돼요. 근데 지금 오면 안 되지. 왜냐면 뭐 치과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당일치기 예약이 다 되고 뭐 안 바쁜 데는 뭐 그냥 감기나 뭐 이런 몸살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의원 가면 바로바로 뭐 예약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병원 가는 거 힘들다. 문턱 높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국은 그냥 아프면 병원을 가시든 병원 말고 약국 예 약국도 걸어가서 갈 수 있는 약국이 꽤 많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약국만 4 개가 있어요. 예 4 개가 있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한 곳씩 가 보거든요. 너무 편해요. 알러지 약 줘 보세요. 그러면 약국마다 주는 것도 다르고 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약을 얘기하면 약사 선생님이 나와 갖고 증상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약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제안해서 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뭐 미국에서처럼 OTC에서 약 찾아 갖고 제가 뭐 지르텍이 어딨지 뭐 펩토비스몰이 어딨지 뭐 이렇게 혼자 찾으면서 다니는 것보다 이 약사 선생님이 딱 골라 주시는 거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싸요. 예 약값이. 제가 지금 뭐 알러지 약 먹는 거 하나는 3천 원짜리 하나는 4천 원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뭐 두 개 봤자 7천 원. 5 불 다 납니다. 한 4 불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아프다고 병원 문턱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국 예 약국도 약값 쌉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잘 다니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이 대중교통 요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좀 아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 인제 환승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찰을 내고 버스를 타시잖아요. 그럼 버스를 3번 갈아타면 1,500 원, 1,500 원, 1,500 원, 4,500원 내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라면 이 T머니라든가 아니면 교통카드가 있으면 1,500 원 그것도 50원 깎아 줍니다. 1,450 원입니다. 1,450원 내고 그냥 3번 타는데도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1,450 원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아타고 좀 거리가 멀면 추가 요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교통카드를 처음에 딱 떼잖아요. 예 그러면 승차입니다. 딱 나와요. 승차입니다. 딱 나오지요. 예 그러면 1,450 원이 차지가 되죠. 버스는 1,450 원, 지하철은 1,400 원입니다. 그리고 내릴 때 내리기 전에 삑 하고 되죠. 그때 거기에 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기까지 탄 거는 1,450 원에서 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렸죠. 그리고 다른 버스를 올라탔어요. 올라탈 때는 이제 "환승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돈 차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다가 또 내렸어요.
내리려고 또 딱 삑 하고 긁으니까 또 0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내려도 1,450원에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을버스를 탔어요. 또 환승입니다. 딱 소리 나오고 탔어요. 예, 구석구석 좀 시골로 갔어요. 내릴 때 딱 보니까 200 이렇게 적혔어요. 이건 뭐냐? 200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 번을 탔어도 총 1,650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 저번에도 뭐 미국에서 온 친구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왜 내릴 때 삑삑 꼭 긁어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 긁어도 내릴 때 삑 안 긁어도 돈 차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내 버스는 그 안에 돌아봤자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환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승할 때 여러분이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미리 삑 긁어버린 거. 귀찮으니까 어차피 내릴 때 내가 삑 해야 되니까 미리 타자마자 삑 해버리자. 내릴 때 까먹기 귀찮으니까. 미리 삑 해버리면 지금 삑한 거리와 여러분이 환승하려는 데가 꽤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건 환승으로 안 쳐주겠죠. 한정거장 전에서 미리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뭐 몇 정거장까지 이제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정거장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 그래서 삑 하고 미리 긁어놓으면 나중에 환승할 때 다시 1,450원 처음부터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죠. 그러니까 이 룰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탈 때 삑, 내리기 전에 삑. 이게 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요령껏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 평택에 나가면 평택의 통복시장 앞에서 다른 버스를 많이 갈아타는데 일 보고 올 때 통복시장 앞에서 내려서 거기서 국밥을 하나 먹든 김밥을 하나 먹든 짬뽕을 하나 먹든 거기서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 빨리 먹잖아요. 빨리빨리 음식 나오고 예. 그 30분 아닌가 도로 타면 환승입니다. 1,450원 또 굽는 거예요. 거기 느릿느릿 먹잖아요. 뭐 1시간이고 있다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시간이고 있다가 도로 타면 다시 처음부터 1,450원인데 빨리 밥 먹고 이 버스 갈아타잖아요. 예, 그러면 또 환승입니다. 예, 그리고 와서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1,450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타이밍 잘 맞춰갖고 1,450원 절약되면요. 이게 이득이 뭐냐면 국밥 한 그릇 8,000원에 1,450원 깎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꽤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 요령이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거 이게 요령이고 이 교통카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고속버스, KTX 이런 열차, 예, 여행용 열차 이런 거 빼놓고 그냥 일반 버스, 그러니까 동네 버스가 있고요. 마을 버스가 있어요. 마을 버스는 조그만 버스죠. 예. 마을 버스가 있고 동네 그냥 시내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 버스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시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동네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곳 평택에서 서울로 가고 이런 버스가 있어요. 이건 좀 비용이 비싸죠. 광역 버스라는 것도 있고 뭐 좌석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일반 지하철인데 이것도 거리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호선 처음 시작부터 1호선 제일 끝에까지 타면 한 거의 3,000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00원 삑 하고 긁히겠죠. 내릴 때 추가로 뭐 한 1,400 얼마 또 삑 하고 긁히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시니어 분들이 그 지하철 사용이 무료잖아요. 예, 버스는 아닌데 지하철 사용이 무료여서 저번에 이제 온양 온천을 갔다 왔거든요. 예, 온양 온천역까지가 거의 종점이에요. 예, 1호선의 종점입니다. 한 정거장 더 가면 종점이에요. 무슨 역이었더라? 하여튼 온양 오선 온천 고속버스 터미널이 종점이고 그 전이 온양 온천역이에요. 그 앞에 가면 온양 온천이 있거든. 근데 온양 온천도 시설 좋은 데는 2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동네 목욕탕 우리 옛날에 생각하는 목욕탕 그런 데는 5,000원 6,000원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목욕탕이에요. 그냥 찜질방 뭐 이런 거 아니고 사우나 하나 있고 냉탕 하나 있고 온탕 하나 있고 그냥 씻을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5,000원 6,000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온양이 물이 좋으니까 온천물이 좋잖아요. 그걸 얘기를 들었더니 요즘에 이제 서울에 계신 어르신분이 주중에 주중에 낮에는 텅텅 비잖아 지하철. 시간이 또 남으시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양까지 그냥 어르신분들끼리 그 지하철 타고 오신대. 한 2시간 걸리거든. 거의 2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또 그냥 앉아서 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뭐 어르신들한테 비키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노약자석에 앉기만 하면 2시간 동안 앉아갖고 옆에 있는 김영감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온양 온천에 가갖고 5,000원 6,000원 내고 온천하고요. 세신도 싸요.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그러니까 몸에 때도 미르시고
바로 나오면 또 온양온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또 먹거리 많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근데 뭐 소주도 한 잔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와서 뭐 차 안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약주 한 잔 하시고 도로 지하철 타고 서울 올라가시면 하루 코스 아주 재밌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 이곳 안정리에서 온양온천까지는 그 시외 버스가 있어요. 45분 걸립니다. 45분 걸리는데 그게 한 1,700원 받았나 그럴 거예요. 시내 버스보다 조금 거리 멀다고 1,700원, 1,750원인가 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다 교통카드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용하시면 못 갈 데가 없어요. 한국은 다 갑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국은 다 중앙적으로 집권이 돼 갖고 서울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곳 평택에서 서울 가는 게 이곳 평택에서 용인 가는 것보다 빨라요. 용인 가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데는 빠르지. 여기서 평택에서 가는데 동탄, 수원 뭐 이런 데 같은 데 빠른데 이 옆으로 조금 세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시간 걸려요. 대전 가는 건 빨라요. 근데 논산 같은 거 가는 거는 거기서 또 빠져서 가야 되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큰 도시 가는 건 빨라요. 이거 평택이 부산 가는 건 2시간이면 가요. 목포도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용인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진짜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저도 많이 겪었는데 한국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저도 안녕하세요. 그거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곳 평택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신 분들은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100%다 우리 우행 식구였습니다. 혹시 캠피디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동네 뭐 천안을 가든가 뭐 어디 저번에 온양을 가든가 걷다 보면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서 날 알 분이 없을 텐데 안녕하세요. 혹시 뭐 교육 쪽에 몸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닌데요. 참 복스럽게 복을 타고나신 것 같은데 이거 도를 아십니까? 그거구나. 전 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피하죠. 도를 아십니까? 요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인사부터 하면 이게 뭐지? 이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뭐 거의 그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미국은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이게 되게 어색한 분위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갑자기 이제 평택 시내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부대 앞을 가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택시가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님을 내려줘요. 손님을 내려줘 갖고 그쪽에 이제 보니까 백인 커플이 내리더라고요. 와, what just on time. 그러면서 딱 타니까 이제 그 사람도 땡큐 그러고 가서 탔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한테 택시 내리는 사람한테 시간 잘 맞는데 내려줘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타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웃긴 거지. 근데 그게 백인들 만나면 저도 지금은 그렇게 되게 편해. 뭐 우리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니까.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너무 흔해. 뭐 애들 봐도 어더러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무슨 개 데리고 오면 뭐 무슨 개냐고 얘기하고 뭐 산책 갔다 왔다고 얘기하냐고 야 오늘 날씨가 춥네 뭐 어떤 백인 애가 맥주 들고 뭐 야 오늘 뭐 맥주 마시러 가냐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괜히 그런 거 좀 뻘쭘해.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 같은 데는 더더욱 아파트 옆집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 뭐 그러니까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곳 안정리만 하더라도 좀 알면 분위기가 좋아요. 뭐 저는 이제 동네 식당 사장님 지나면서 인사하고 5일장 다니다 보면 또 이래저래 인사하고 아는 분들 있으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양반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뭐 저번에 유튜브 잘 봤어요. 뭐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골은 또 시골 정이 있어요. 알면 얼굴 터.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허걱 이게 뭐야? 저 사람 뭐지? 도를 아십니까? 아니야. 아니면 교회 전도하러 왔어. 이런 생각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좀 달라갖고 좀 많이 어색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뭐냐? 뭐든지 이제 한국은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요. 미국은 스마트폰도 뭐 미국도 있어야 되지만 한국은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곳이 없고 뭐든지 스마트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기차표 예약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식당 예약 같은 것도 스마트폰, 돈 계좌 이체도 스마트폰, 네, 본인 증명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버스 타는 것도 저는 이제 애플이니까 애플은 안 돼요. 근데 삼성 전화기 이거는 삼성 전화기 갖고도 버스 삑 하고 긁고 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돈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패스페이, 토스페이, 그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카카오페이, 예,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예. 카드 말고도 전화기 갖고 돈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제일 없는 게 애플페이예요. 예, 한국은 애플에 친화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삼성 좀 밀어주기도 있어요. 솔직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NFC 삼성의 NFC는 허용해주면서 왜 애플의 애플페이는 허용 안 해주지? 버스 타는데 그거 전 세계적으로 다 해준대. 중국도 5년 전에 해줬던 건데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그건 아니잖아. 중국도 5년 전에 했어. 중국도 애플페이 갖고 버스 탈 수 있어요. 지하철 탈 수 있고. 그게 5년 전 얘기. 5년 더 됐지. 6년 전 얘기야. 2019년도니까. 아, 중국도 그때도 됐는데 왜 한국은 지금도 못해? 그걸 갖다가. 그건 또 삼성 밀어주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국 기업 밀어주겠다는데 뭐 어찌겠습니까? 하여튼 애플보다는 삼성전화기가 유리한 동네 한국.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훨씬 편한 동네 한국.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진짜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은 동네가 한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6개월 또 올해 한 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제 캠피디 한국 사람 다 됐어. 이제 혼자서 다 하고 뭐 알아서 다 하고 다니네. 어떻게 잘 찾아? 나보다 뭐 그냥 버스 더 잘 찾아갖고 다니는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들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자꾸 적응을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 이런 것도 처음에 한두 번만 힘들지 분리수거도 하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요. 예, 음식물 따로, 캔 따로, PT병 따로, 박스 따로, 비닐 따로, 스타이로폼 따로, 고철 따로, 빈 깡통 따로, 유리병 따로. 그다음에 배터리 다 쓴 배터리 따로. 그다음에 박스 포장지 따로. 예. 아, 되게 복잡하죠? 예, 머리 좋아야지 한국에 쓰레기 수거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다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한국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직도 불편한 게 있어요. 예, 특히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하는 거는 불편하긴 불편하죠. 왜 다 나눠야 되니까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게 또 자연 보호가 된다고 그러고 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불편하더라도 하면 좋죠. 미국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해주지 않잖아요. 미국은 분리해서 수거를 안 해주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분리도 안 되고 어차피 다 섞어버리니까. 근데 한국은 또 그렇게 된 곳이니까 그렇게 하고 전화기 사용 같은 경우는 한국이 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이거는 솔직히 IT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제가 감히 말하면 그렇게 뭐랄까 한국의 프로그래머하고 미국의 프로그래머하고 생각의 차이가 커요. 달라요. 미국의 프로그래머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모든 경우 수를 많이 생각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한국은 이 룰대로 해야지 돼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예가 뭐냐면 제 이름이 무조건 대문자로 쳐야지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로 치든 first name, last name이 뒤집히든 뭐든 간에 verify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은 경우의 수를 많이 두고 한국 사람들은 그 경우의 수가 없어요. 한국은 딱 답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미국 좀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사지현다형인데 답이 2개, 3개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걸 다 고르시오. 이런 게 많은데 한국은 다음 거에서 맞는 거 하나 고르시오. 4개 중에 하나가 맞는 거야. 그걸 고르세요. 한국은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맞는 거 하나만 골라라. 근데 미국은 뭐 밑에 얘가 한 8개쯤 있고 거기서 맞는 거 하나도 뭐 없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고 3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화기 사용하고 이런 게 한국에서 처음에 저는 익숙치 않았던 게 한국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은 게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꼭 그 방법대로만 사용해야 돼. 그 룰대로. 이 순서대로만 사용해야 돼. 미국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엔터하고 오더 누르면 그때 가서 빵 혹시 안 골랐는데 골로 생각 있어요? 팝업으로 뜨고 이런 컨셉이 없어요. 한국은. 그냥 주문할 때 빵을 골라야 돼. 안 하면 안 넘어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냥 오케이 하면 그냥 레귤러 빵. 그 다음에 뭐 레귤러 케찹 뭐 이런 식으로 줘. 근데 한국은 케찹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은 무슨 빵, 호밀빵 미리미리 다 골라야 돼. 그걸 안 고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 이게 프로그래밍의 차이고 사람들의 그 컨셉의 차이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 와서 그거를 한국과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한 건데 어떤 프로시저의 방법에 이 방법론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류도 마찬가지. 한국에는 A, B, C, D, E, F, G. 그럼 A, B, C, D, E, F, G대로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하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A, B, C 없는데? 그러면 C 말고 뭐 다른 거 갖고 온 거 있어? 이거 있는데? 이거 안 돼요? 그걸로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하자. D.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증명하래. 시민권 증서가 없어. 여권 갖고 왔는데요? 응? 됐어? 그거는 뭐 너 미국 시민이란 거 증명하면 되니까. 목표는 뭐예요? 미국 시민이란 거 증명하면 되잖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 갖고 오래. 그 시민권이 제가 없어갖고 여권을 갖고 왔는데 아니요 시민권 필요한데요. 아니 시민권이 왜 필요한데요? 제가 미국 시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여권 미국 여권으로 제가 미국 시민이란 걸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래도 여기 시민권이 필요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필요한 서류에 시민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한국식 답답이에요. 그 미국 애들은 일을 늦게 해서 답답이지 한국식 답답이 있어. 야,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좀 느끼실 거야. 맞아 하면서 또 댓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한국식 답답이 뭔가 있으면 좀 한번 적어 주십시오. 이제 뭐 성토하자고 적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알고 한국에서 재밌게 잘 적응하자고 오늘 방송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한국 가서 느낀 것 중에서 야, 이런 것들 내가 한 거니까 좀 황당하고 처음에 적응하는 거 힘들었다. 야, 이것만큼은 다른 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또 제가 몇 달 있다가 또 개정판 한번 또 만들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또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주말이니까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캐나다, 뭐 멕시코, 뭐 저기 호주, 전 세계 다 계시잖아요. 뭐 저번에 스페인에 계신 분들 오셨습니다. 유럽에 또 영국에 계신 분들 있고요. 어디 계시든 간에 우리는 또 유튜브로 또 하나입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